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지금 자유우파들이 어떤 선거에서 선제 공격에 성공을 하고 지금 선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로 보면은 다수의 과반에 가까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언론이라든가 여러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면은, 단 전제는 부정선거가 없다면은 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은 현재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본진을 틀어야 됩니다. 본진을 틀지 않고서는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본부를 장기에서 말하듯이 왕을 잡아야 됩니다. 그 본거지가 틀려야만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자유우파는 더불어민주당의 본진인 전라도로 가야 됩니다. 전라도로 가야 된 이유는 그 한국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적인 정서라는 것은 반도적인 지정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국이라는 것은 대륙은 해양으로 나가는 토대이고, 해양 세력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4대 열강, 동양에서 문명이 가장 먼저 발전했던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세력 다툼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수한 침범, 기록에 의하면은 약 한 3,000번 정도의 외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외침에 아주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침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면 대륙파고 밑에서 올라오면 해양파인데, 그 대륙파와 해양파는 요즘 말로 하면 적대적입니다. 어느 누구가 중도를 이렇게 둘이가 합의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그 분명한 태도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5,000년의 역사 동안에 몽고가 쳐들어오면 몽고냐 친몽고냐 아니냐 이런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 어떤 양분, 그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리 어떠한 징조가 보이면은 자기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늘상 맞닥뜨렸습니다. 빨갱이냐 흰놈이냐,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를 강요를 받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이런 어떤 혼동기가 오면은 김수영 씨의 시처럼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 거예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서는 거예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하는 게,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선다는 말이 참 그 식구로서는 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선거 국면에는 먼저 그 색깔을 거의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각축을 벌이다 보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대체적인 대세가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대세를 따르기 때문에 내심은 그걸 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적인 정서가. 그래서 어떤 아주 한 70년대에 우리 민족을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표현한 걸 저는 은근과 끈기라는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심은 따르지 않는데 대세는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에 그 자기의 뿌리는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은 그 끈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집이라 할까, 그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은근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세를 따르다 보니까 자기의 본심을 확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뭐 비아냥된다든가 넋두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 지금 대세를 따르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을 은근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근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첫째는 나는 내심으로는 따르지 않아 하는 이런 자기의 주체를 은근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은근히 상황이 변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세를 따라서 빨갱이 짓을 하지만은 은근히 그걸 반대하는 뜻의 은근이 나타나면 나는 본래는 그렇다 하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근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그 어떤 실질적으로 지사적인 면을 가진 분들은 그 자기의 의지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그게 저는 한국적인 반도적인 정서를 표현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중성이라 그럴까? 대세를 따르는데 가장 예민한 데가 전라도예요. 전라도는 6.25 사변 때도 그랬습니다. 전라도에는 6.25 사변 때 큰 전투가 없었습니다. 인민군이 그냥 휙 휩쓸고 가버렸어요. 거기는 전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6.25 사변에 6.25 전쟁에 있어가지고 민간인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전라도입니다. 그게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다 보니까 이 자기 주관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낮에는 국군이고 밤에는 그 빨갱이에요. 뭐 이 빨갱이라 이런 말은 나쁘게 쓰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 속에 절대적으로 상대를 하기 쉬워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다 흰색이다 하는 백색이다 하는 그걸로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민간인의 학살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렇지, 그 현지를 살았던 사람의 증언을 보면은 그 국군 편인 사람이 빨갱이를 죽인 게 아니에요. 빨갱이가 빨갱이를 죽입니다. 그 내막을 보면은. 그리고 흰색, 백색들이 백색을 죽여요. 의심하고 배신하니까. 그래서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죽은 사람들은 빨갱이가 죽였다, 흰색을 죽였다라고 이런 자기 이해관계로 진술을 하지만은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빨갱이가 빨갱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한국적인 정서라 그겁니다. 왜?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빨갱이인데 빨갱이 일을 하고 있는데 빨갱이들에게 더 빨갱이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학살에 앞장선다든가 뭐 이런 전공을 보인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전라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저는 저 가까운 그 가족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어떤 첫 남편을 그런 식으로 잃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 지금은 90 몇인데 아직 생존해 계세요. 이야기를 하자면은 흰색이 흰색을 죽이지 빨강이들이 흰색을 죽이기도 하고 서로 막 다투기도 하는데 전선이 딱 형성이 되면은 빨갱이가 흰색 마을에 갈 일이 없고 흰색이 빨간색 마을에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딱 정리 처음엔 초창기에는 서로 이렇게 했지만 딱 지나고 나서는 그게 딱 요즘 말하면 산발선이 그어져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뭐 그런데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분의 정언은 그렇더라고. 그게 나는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반도적인 특색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에는 어떤 일이든지 바람이 불면은 풀이 먼저 눕는 거예요. 먼저 그 어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 이게 바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김대중 선생이 잡혀갔는데 우리가 구명운동을 해야지 이러면은 그 바람이 불면은 눈 밖에 나면은 그 자기 편한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더 자기가 그렇다 하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천수가 원희룡이 그 후원회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이천수를 협박하고 폭행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거를 반도적인 기질로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볼 적에는 쉽게 말하면은 전라도 사람이라든가 좌파로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직업적으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노가다를 하게 돼서 자기 의사 표현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쪽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오바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를 자꾸 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 보면은 그런 우리가 보면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념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뭐 불을 지른다든가 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보이는 거는 자기가 그 내부에서 왕따를 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표현이 과잉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것처럼 전라도만큼 대세를 빨리 따르는 지방도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자유우파가 본진에 전라도에 쳐들어가서도 쳐들어가야 할 이유고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라도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는 한번 조금만 흔들리면은 풀이 먼저 눕습니다. 광주처럼 조금 이게 뭐가 이상하다. 지금 대세가 확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대세가 이렇구나 이러면 풀이 먼저 눕습니다. 특이하게 먼저 눕어요. 전라도, 경상도는 뭐 저거가 뭐라 하든지 나는 내다 하는 그런 자기 그 고집이 막 표현이 돼요. 죽었으면 죽지 않았다. 뭐 이런 고집이 있는데 이 전라도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거기는 경상도보다 수비가 약하잖아요. 외침이 오면 그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대강 뭐 6.25 사변 때도 빨리 쳐들어온데 이게 지금 서울이 밀리고 3일 만에 쳐들어왔다. 이거는 뭐 저항해도 안 된다면 빨리 누워보는 거예요. 경상도는 산이 있으니까 지형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로 전라도의 자유우파들이
진출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들을 거기에 사지에 몰아이어 놓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 출신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 자꾸 그 낙후되고 이념에 빠져 있는 자기 지방을 보다 못해서 자기가들이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또 거기에 장수로 임명한 국민의힘들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분노를 합니다. 가서 도와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혁명, 시민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진을 털지 않고 이기면 뭐합니까? 다시 그것이 살아나기인데. 그러니까 본진을 반드시 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라도를 앞으로 3번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이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전라도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진이 털려야만이 서울 경기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미,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승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정도지 본진을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전라도로 진출해야 된다. 가서 본진을 털자. 이게 오늘 저의 강의의 주제입니다. 특히 전라도는 대세를 빠르게 읽어내고 대세를 빠르게 읽어내고 그 대세에 대해서 빠르게 그 전파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본진을 털기 위해서 전라도에 가서 계몽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역설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